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내일까지 30에서 100mm 내외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기온도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화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 살펴보시면요. 비구름대가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구름대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번 비구름은 장맛비에 영향을 주면서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이번 비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요. 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 30에서 100mm,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80mm고요. 시간당 30mm 내외로 강하게 내리는 곳은 천둥과 번개도 함께 동반되어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대구의 기온 24도, 안동 22도, 구미 2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27도, 안동 26도, 구미도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경북도 주말 사이 1,600명대를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고위험군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2주 전인 지난 2일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7명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400명 정도 증가한 903명이 발생했고 또 한 주 뒤인 지난 16일 2배에 가까운 1,683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포항은 2주 전 123명에서 328명으로, 안동 27명에서 94명으로, 문경은 24명에서 76명, 영주는 15명에서 6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면 하루 최대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걸로 보여 기저질환자 등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경북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확진자를 조기에 분산 치료할 수 있도록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요양병원 등 10곳에 백신병상, 지역 주요 병원 15곳에 컨테이너형 40병상 정도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어떻게 하면 사망자나 중증을 최소화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거의 한 60, 70%를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70세 이상이 거의 한 95%가량 나왔기 때문에 조기 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과 18살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확대됩니다. 지난 15일 기준 경북의 4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9.4%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로 한 해 평균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량 등록 대수는 전체 차량 대수의 15%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습니다. 대부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 36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단양 나들목 인근 갓길에 25톤 화물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 2명이 자신의 차에서 공구를 가져다 차량 앞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서 기절에 갇혀 있던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조사 결과 이 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는 사망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8명으로 한 해 평균 9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61.5%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졸음과 전방 주시 태만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면 이제 졸음도 오고 주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에 한 번씩이나 휴게소 졸음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운임제 도입 확대 등 운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임은 적으니까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수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부를 놓고 먹고 살려면은.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가로로 뭐 졸음 운전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가로로 이제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여름과 겨울에는 문을 닫고 오랜 시간 운전할 때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해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은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거나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 권한 위임 절차가 완료됐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권한 위임 승인 절차는 미 국무부가 대구 군공항 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한미군 사령부에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대구시는 2020년 11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대구 군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등과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 협의를 통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소식과 여름 휴가철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MBC 경남 문철진, 여수 MBC 강서영 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바꾸었던 희망돼지 저금통과 노무현 바람을 일으켰던 노사모를 기억하는 공간을 지나면 16대 대통령 당선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와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뷰, 퇴임 후 봉하마을 생활이 이어집니다. 마음에 안 됐어요. 왜 꼭 그렇게 가셨을까? 그것도 이겨나갔으면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 길을 안 택하고. 전시관에 마련된 10개의 전시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운영을 맡은 노무현 재단은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특별 전시 등도 열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노무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국도비와 시비 등 158억 원을 투입해 가설물 형태의 추모집을 헐고 2층 규모로 전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과 문재인 대통령 사절을 설계한 종합건축사무소 1호재 승효상 대표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인근 하포천 습지 생태공원과 낙동강 레일파크와 같은 관광지와 연계하여 김해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다음 달 21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전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생일인 9월 1일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인근 해상.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기 시작한 9톤급 낚시여선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낚싯배 선장이 암초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배에 있던 낚시객 22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50분쯤 여수 연도 인근 해상에서도 4톤급 새우잡이배가 30톤급 장어잡이배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도착해 가니까 해경이 세척이 떠 있고 반개선까지 떠 있고 바퀴가 있으니까 인사사고는 없었지요. 지난 9일에도 고흥 파령대교 인근서 9톤급 낚시여선이 좌초됐고 같은 날 연이어 레저용 모터보트가 연료 부족과 선박 고장으로 표류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하루에 출항하는 낚시여선만 많게는 300여 척. 해경은 낚시여선들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려는 등 영업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좌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어 특성이 그 물살이라든가 아니면 돌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좁은 지역인데 여러 척의 어선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경은 레저 선박 출항 전 연료와 엔진 가동 등 선박을 사전 점검하고 암초 등의 지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선과 레저보트 모두 승선 시에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교육 예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 쓰는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더니 이번에는 대구시에서도 교육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시 교육청 예산은 3조 7,23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2조 7천억 원, 75%로 가장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6천억 원대, 17%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비중이 가장 큰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역별로 배분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교부금 가운데 전국적으로 3조 6천억 원을 떼 대학에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당근책인데 대구교육청에 지원될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대구시가 비법정 전입금 10% 삭감을 선언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원칙대로 가고 나머지 일부 학교의 개보수라든지 도서관 운영비에 지원에 일부 이제 재량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받는 비법정 전입금은 887억 원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비가 766억 원으로 86.4%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학생 교복 지원, 대구과학고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RFID 도서 대출 시스템, 지역 대표 도서관 운영비 순입니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급식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10% 중에서도 한 7%가 공공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액을 삭감한다 하면 운영에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이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고 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교육 사업을 대거 수정해야 할 정도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여름 휴가철 피서객과 차량의 이동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경북경찰이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금요일 밤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등 사고 다발 지역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상반기 경북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정도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9.1% 증가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빗물로 인한 과수 화상병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시군마다 집중 예찰에 나섰습니다. 의성군은 8개 팀 32명으로 화상병 예찰팀을 꾸려 이달 말까지 지역의 모든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 예찰을 진행하고 작업도구 소독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식물체에 잠복돼 있는 균이 장마철에 활성화되고 빗물을 통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소독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여름 방학 기간 중학생의 수학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한 온중학교를 운영합니다. 온중학교는 중학교 수학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지는 개념 학습반과 심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탐구 학습반으로 나누어 편성됩니다. 학년별로 주 2회씩 오후 9시부터 30분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온 중학교를 입력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학년별로 학습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공모에 선정돼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역 관광 명소를 가상 공간에 구현합니다. 경북도는 안동 하회마을, 의성 고운사, 경주 양동마을 등 한옥 명소를 메타버스로 구현해 고택과 한복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한복, 밀키트 등의 체험 콘텐츠를 실제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합니다. 경북도는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물놀이형 시설 93개소가 점검 대상이며 분수와 놀이시설물 등의 수질 검사와 부유물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고 관리 미준수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경상북도는 관광 두례 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다음 달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의성, 영양, 봉화 등 5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식음, 숙박, 기념품 등 관광 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경영의 개선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주민사업체입니다.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8월 말 사업자가 선정되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관광 두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사업체를 만들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동락관에 경북 명장의 전당을 내년 5월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전당에 헌액되기를 희망하는 숙련 기술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명장, 국가품질 명장, 경상북도 최고 장인에 선정된 기술인이고 3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받습니다.